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좀 시리즈로 갖다 주말에 제가 가끔 하는 건데, 한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제 현재 시장에 테마 있는 애들, 아직 재료가 남아 있거나 아직 관심이 살아 있거나, 혹은 이번 연도 좀 중장기적으로 갖다 계속 지켜봐야 하는 애들, 그렇게 해서 쭉 테마별로 갖다 나열을 하고, 재료 그리고서 차트, 그다음에 이제 일정 같은 거 좀 참고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원래 개인적으로 원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중간 중장기 스윙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는 그런, 이거 공부라고 해야 되나? 공부는 아니죠. 제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것도 중간중간 한두 달에 한 번씩 스스로 정리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북주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대장은 금강산 관광 그리고서 철도, 이 두 개가 대북주 중에서는 제일 큰 재료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큰 관심, 시장 관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개성공단이나 뭐 비료, 사료 지원, SOC 건설 등등등 뭐 있는데, 얘네들보다는 대북하면 일단은 관광이랑 그 다음에 철도 이쪽을 보시는 게 좀 더 호가도 빵빵하고, 얘네들이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는 애들입니다. 그리고서 얘네들이 탄성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저는 위주로 갖다 매매를 하고 대북주 할 때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단 재료를 한번 쓱 볼게요. 현재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못하고 있어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북 그 이제 협력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북한, 그리고 UN 뒤에 있는 미국, 이 세 개의 해당 국가가 협력을 하면서 뭐 대화를 통해서, 북한 쪽에서는 이제 비핵화를 뭐 좀 표출을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냥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중이고, 미국이 오케이 진행해도 돼 이렇게 위에서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각각 국가가 지금 각각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대북 협력 관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좀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 진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진행되려면은 뭐 코로나가 좀 잡히려면 아직 좀 기간이 멀 것 같죠? 저는 솔직히 이번 연도에도 백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과거 메르스 그런 것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5년 동안, 5년 정도 지났죠? 지금도 치료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똑같이 아주 오랜 기간 걸릴 것 같다는 생각.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하겠죠. 둘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것도 아직 치료제가 안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 뭐 나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연도도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행되려면 아직 기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죠, 대북주가. 그리고 소외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는 조금씩 하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키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진행을 하려고 해도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어줘야 진행이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나라가 뭐 미국 쌩까고서 그냥 뭐 관광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편법으로 갖다 지금 가능하다 뭐 이러는데,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괜히 이게 미국에 찍히면은 우리나라도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도 막 말로는 엄청 강하게 나올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갖다 막 실제로 진행을 좀 못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 자치 이 주권이라고 해도 세계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랑 북한 대화보다 미국이랑 북한이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해요, 포인트로는. 결국 미국이랑 북한이 대화를 하고, 북한에선 비핵화 제스처를 취해주고, 미국이 그걸 보면서 오케이 우리 제재 건 거 하나씩 풀어줄게, 한국 너희 뭐 철도로 연결하든 관광 한 번씩 조금 진행해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랑 사실 북한이랑 대화해봤자 북한한테 매일 무시당하죠. 우리나라는 정작 북한한테 무시당해요, 매일. 근데 좀 이건 마음 아파요. 북한한테 매일 무시당하는데도 계속 좀 잘해보자 이러는 거는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여튼 우리나라 힘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서 미국, 이것도 5월 23일 오늘 나온 뉴스예요.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 항로 통행 조건 등을 언급한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서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가 연일 제기하는 남북협력 보관에 대해 일관된 대북제재 준수 원칙을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좀 뭘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 측에서 그러지 마. 우리 제재 아직 풀 생각 없어. 너희도 우리 제재 이행 의무 지켜라.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은연중에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북한에 친화적으로 하려고 해도 미국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갖다 우리나라 자치권인데, 우리나라 주권인데 쟤네한테 간섭받는 게 맞냐 싶겠지만, 반대로 갖다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엮어서 경제적으로 갖다 제재하면 우리나라 피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이 반대로 그만큼 힘이 세요. 미국이 그만큼 힘이 센 나라입니다. 중국이랑. 우리나라 중국한테 한한령 때문에 엄청 휘청였었죠. 그만큼 세계의 국가 1, 2, 3위 그런 애들은 진짜 경제적으로 갖다 한번 뭔가 좀 은연중에 대놓고 제재는 안 하죠. 법적으로 갖다가 문제 없는 선에서 제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맞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제재 이행 의무 강조하는데 거기다가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뭐 맞아봤자 안 아프면 우리나라도 그냥 대놓고 진행을 했을 확률이 높죠. 현재 정권에서 북한이랑 얼마나 좀 이제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는데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이 무섭다는 거예요. 세계 1위니까요. 그리고서 뭐 이제 524 이거 조치 이거 전에 한번 이슈가 됐었죠. 대북주 실효성 상실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실효성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표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라고 이제 정부에서 아예 그냥 말을 했죠. 근데 정작 그 뒤에 이제 실효성은 상실됐지만 폐기는 아니다. 고심 끝에 절묘한 선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실효성은 상실됐다라고 말을 해놓고 폐기는 아니다? 좀 솔직히 이거 엄청 모순이죠. 그만큼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524 이 조치에 대해서 실제로 갖다 이거 뭐 실효성 없다, 상실했다 라고 말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이거 사실상 폐기했다 라고 표출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폐기한 건 아니고 해제 선언도 아니야. 근데 그냥 실효성만 상실했다. 실효성이 없다. 이거 보세요. 엄청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만큼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고, 이 눈치를 보는 이유가 대북 관련해서 진행을 아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재료 측면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코로나도 좀 잡혀야 된다. 그리고 결국 포인트는 미국이랑 북한 대화지 우리나라랑 북한 대화는 그냥 하루 단기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우리는 힘이 없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인정할 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북주로 넘어가면은 제가 아까 금강산 철도 위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10,000원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기간 길어지면 9,000원까지 또 한번 내려갈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거를 그냥 예전에도 그냥 대충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한다 치면 그냥 크게 밑으로 갖다 잡으면은 내려와주면 땡큐고 안 내려와주면은, 왜냐면은 코로나가 언제까지고 영원히 지속될 건 아니고 이번 정권에서 분명히 대북 관련해서 이슈를 또 만들 거예요. 지금 당장은 크게 못 밀지만 분명히 한 번 더 중간중간 이슈를 만들 겁니다. 철도 관련해서 진행한다, 혹은 금강산 관련해서 진행한다, 혹은 진행 계획 중, 이런 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지, 이게 여기서 그런 이슈가 튀어나올지
조정 받다가 여기서 나올지 모르니까 분할 매수로 갖다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조금 기간이 길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매매를 하신다면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눌리는 자리에서 좀 크게 분할 매수를 하고, 이번 정권에서 어차피 발언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번 정권에 거의 꿈과 희망이기 때문에 대북 협력이 나올 거고, 그걸 베이스로 갖다가 좀 크게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분할 매수 혹은 만원에서 좀 잡고서 뭐 슈팅 3% 5% 주면 그때 팔고, 만원에서 슈팅 잡고 팔고, 그러다가 9,000원 내려오면 분할 매수 정배수로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매매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어요. 특히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튀면은 잘 튀죠. 바로 바닥권 대비해서 거의 2배, 거의 한두 달 만에 코로나 폭락 때 해가지고 바로 거의 2배 정도가 바로 튀어줬어요. 이슈가 좀 생기니까. 그만큼 탄성이 좋은 종목이고, 과거에 그거 이슈로 갖다 3만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아직 자리는 좀 내려올수록 더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냥 현재 만원에서 열심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곳은 딱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상승할 때 윗골이었고, 그 다음날 뚫고서 상승. 근데 이거 한번 조정 깊게 줄 때도 귀신처럼 지지를 하고 했던 자리, 이런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나중에 여기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면은 이 부근에서는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원이란 라운드 피겨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차트가 계속 왔다 갔다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어차피 재료가 기간이 점점 길어질 거라, 기간이 길어지면은 여기서 비비더라도 점점 시장 관심 소외가 하면 조금씩 더 내려가요. 이슈가 새롭게 안 나온다면.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시면서 매매에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창,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일신석재, 사실 금강산 관련해서는 한창이랑 펜스타 정도까지가 엮여 있는데, 일단 대장은, 시장에서 대장은 아난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장 위주로 하고,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한창 정도까지는 이제 장기평이랑 이제 좀, 이제 얘가 근데 좀 차트가 복잡해요. 한 요런 느낌으로 갖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그 부근에서 눈치를 보고 있죠. 근데 이슈가 없으면은 못 뚫고 아마 올라타더라도 내려오고 그럴 거예요. 결국에 이슈가 없으면은. 여하튼 저는 아난티 위주로 갔다가 좀 크게 분할 매수,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할 생각이라면, 왜?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기간이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좀 길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철도주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제로 갔다가 이제 업무 진행을 한다면, 현대로템이 뭐 해외 지하철 뭐 건설 이력도 있고 철도 관련해서 얘네가 실질적으로 갔다가 업무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가 이제 북한에 좀 친숙하죠. 이제 정회장 시절부터 막 뭐 넘겨주고 소 보내고 막 그랬죠. 고향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현대가 실제로 갔다가 만약에 진행을 실제로 한다면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괜찮아요. 지금 기간은 조금 없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최근에 뭐 팔 때는 조금 팔고 살 때는 크게 사죠. 보면은 살 때는 크게 사요. 이런 모습이고, 최근에도 원래 기간도 좀 샀었는데, 기간도 조금 샀다가 좀 이제 나간 추세고, 근데 외국인은 살 땐 크게 사고 나갈 땐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들어오는지는 뭐 가봐야 알지만, 아무튼 나쁜 관점은 아니죠.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차트, 사실 지금 얘네들은 차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도 재료가 나오냐 마냐인데, 재료가 언제 나올지 좀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 이 점이기 때문에, 재료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반대로 이번 정권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언젠간 나온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눌릴 때 좀 분할 매수를 크게 생각을 하면은 좀 괜찮은 매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는 진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걸 샀는데 막 2주, 3주 안에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면 이런 종목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현재 재료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가 몇 달이나 혹은 1년 넘을 수도 있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 중에서 저는 현대로템을 좋게 본다 했는데 푸른 기술은 추세가 좋아요. 최근에 푸른 기술은 거래량 주는데 저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양봉이 자꾸 보이고 금요일도 상승으로 끝났어요. 2.19%. 그래서 매매를 한다 치면은 현대로템, 푸른 기술, 그다음 대하 TI 얘가 끼는 있는데 저는 아마 현대로템 위주로 하고 개인적으로 푸른 기술 정도까지 보긴 볼 것 같아요. 뭐 대하 TI가 갑자기 또 크게 튀어주면 이때는 단타 같은 걸로는 접근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현대로템이 아마 실수의 확률이 제일 높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푸른 기술 정도. 근데 이제 관련주는 이렇게 많습니다. 에코마이스터는 대장주로 올랐었는데 재무도 안 좋고 조금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회사예요.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은 뭐 자꾸 개성공단 이제 거기에 시설들 설비들 놓고 온 기업에서 자꾸 풀어달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개성공단은 조금 뒤로 밀어놨어요. 개성공단 주들은 지금 장기 입형 위에서 지금 살짝 시세 줬다가 눈치 보고 있는데, 저는 개성공단에선 신원 그리고 인디에프 이 두 개 회사를 봅니다. 뭐 좋은 사람들 말고 밑에 뭐 한 두세 개 더 있는데 좋은 사람들도 재무 안 좋고 매매를 한다면은 신원이랑 인디에프는 지금 장기 입형 위에 딱 올라탄 게 똑같죠. 차트가 똑같아요, 생김새가.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튀면은 얘네들 위주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SOC 고려시멘트는 하단 박스권 돌파하고 다시 이 부근에서 놀고 있네요. 지금 특수건설도 지금 이 구간에서 놀고 있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어놨던 차트예요. 지금 이 상승할 때 그어놨던 차트지 제가 새로 그은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지지 저항을 잘 만들고 놀고 있어요. SOC는 좀 진척이 돼야 되고, DMG 쪽은 사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이건 재료가 좀 DMG 개발 뭐 이런 건데 뭐 건설 이런데 좀 애매모호하고 여기 관련 회사들이 재무가 조금 안 좋은 애들이 꽤 많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DMG는 좀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식량이랑 사료는 지급 툭하면 할 수 있죠. 지금 현대사료가 올랐는데 이거 대북 관련해가지고 아니야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랑 사료주들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미중 무역전쟁 관련 테마주 정리할 때 거기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보통 식량이나 사료 준다 치면은 경농이랑 조비가 제일 빠르게 움직여요. 얘네가 시가총액이 막 200~300억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딱 가볍기 때문에 500억. 그래서 얘네가 옛날부터 좀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대유 뭐 요정도 아시아 종묘 얘네들이 좀 테마 대장은 순환하는 테마긴 한데 일단은 경농이랑 조비가 보통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얘네 위주로 갖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건산업, 한솔홈데코 얘네는 뭐 때문에 오르긴 올랐었네요. 최근에 뭐 뉴딜 사업이나 이런 거 같은데 그린 뉴딜 뭐 이런 날이 그거 같죠. 그린 뉴딜 올랐던 날. 하여튼 식량 사료까지 이 외에도 대북주는 사실 많긴 하거든요. 그때 오를 때 보면 막 광물주 그 뭐야 지금 히토류죠. 히토류도 있고 철도 철강주도 있고 막 진짜 남북 경협주 진짜 많아요. 과거에 막 오를 때 보면은 막 스마트 그리드부터 해가지고 막 너도나도 막 대북주에서 올랐는데 현실적으로는 금강산 철도 위주로 갖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진행이 실제로 좀 진척이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밑에 애들이 순환매가 나와요. 얘네가 진행이 돼야 돼요. 얘네가 진행이 돼야지 대장주가 좀 강하게 가줘야지 2등 3등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이 야 쟤들 강한데 우리도 한 번씩 좀 작업 좀 쳐볼까 이런 느낌으로 하다 밑에 애들이 오르지, 얘네가 없는데 얘네가 갑자기 오르는 건 솔직히 대통령 입에서 그냥 단일적으로 갑자기 발언 나오는 거 말고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움직여줘야지 나머지가 움직인다. 이거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대북주에서는 매매 기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이거는 좀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짧게 매매하기에는 사실 뭐 아난티 같은 거 샀는데 갑자기 뭐 다음 주에 대통령 입에서 폭탄 발언이 나와서 막 20% 금강산 진행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갖다가 예측이 안 되는 그거는 진짜 돌발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매매를 할 때 일단 기간 텀이 좀 길어야 돼요. 엄청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막 1년, 반년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기간 텀을 길게 잡고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기간이 길어지면은
늘어지는 만큼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폭도 좀 크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하튼 이렇게 해서 대북 관련해서 이제 영상 말씀드렸고, 뭐 테마가 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뭐 그린 뉴딜도 있고, 원격 의료도 있고, 뉴딜 AI 5G도 있고,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진단 키트, 마스크, 치료제 관련주, 정치 테마 이낙연 관련주, IPO 시리즈 등등등 진짜 많아요. 여하튼 이거 주말 동안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좀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